35번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면 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처음은 이제 제시된 1번 전에 이 글이 1번 전에 글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면요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주제나 소재를 찾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한번 볼게. What does it mean? 자, what does it mean? 여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런 표현이죠. What does it mean?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됐죠? 이거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For A to B 이 부분인데 사실 이 for A는요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누구누구 A가 이렇게 해석할 거야. to 부정사는요 이때는요 또 진주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주어가 이거 한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야. 그럼 보자. What does it mean? 무엇을 의미하지? 의미상 주어죠. 어떤 한 캐릭터가 이때 캐릭터는요 등장인물입니다. 성격이 아니라 등장인물이 영웅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누구누구랑 반대해서 opposite to, as opposite to는요 요것도 따로 외우자. as opposed to 그러면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표현이야. 뭐뭐와는 대조적으로 빌런과는 대조적으로 영웅이 된다라는 것은 등장인물이 빌런하고는 대조적으로 영웅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이거고요. 자, 문법적으로 얘는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가짜 주어고요. 얘가 to 부정사의 진짜 주어가 될 거고 이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은 우리가 늘 보는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로다가 해석하면 되고 요런 것들은요 서술형 문제로 나오기 굉장히 좋아요.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면 서술형 문장으로 되게 좋습니다. 됐죠? 다시 그러니까 어떤 한 등장인물이 빌런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지? In artistic and entertainment description. description 하면요 설명이라는 표현인데요. 설명 한번 볼게. 자, 예술적인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하면요 오락입니다. 오락적인 어떤 설명 묘사에서 자, 또 나왔네요. it is 형용사 to 부정사. 그러면 is는 가짜 주어가 되는 거고 to 이하는 진짜 주어가 된다라고 했고요. to 부정사 앞에서의 for 플러스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니까 위에 있는 구조랑 되게 비슷하죠. 이것은 필수적인데 이렇게 갈 거야. 이것은 필수적인데 그 작가가 이렇게 가는 거야. 작가가 설립하고 만드는 것은 에스테빌리시가요 우리 알고 있듯이 에스테빌리시 설립하다라는 표현인데 얘는 그냥 만들다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구성하다 만들다. 긍정적인 관계를 설립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중요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그 프로타고니스트 하면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과 청중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됐지? 그럼 니네들이 여기에서요 사실 힌트를 크게 얻지는 못해.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it is essential, 얘가 필수적입니다, 본질적입니다는 결국은 얘는요 어떤 느낌이라 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important가 들어간다고. 그 important의 의미는 주제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글의 주제는 뭐냐면 그 영웅이나 그 빌런과는 반대로 영웅을 만드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야? 예술적인 묘사에서 보니까 긍정적인 관계를 그 주인공과 청중들, 이거를 보는 어떤 대중들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그 관객들과 그리고 주인공 사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빌런과 다른 게 그거야. 그러니까 빌런에게는 감정적인 교류가 없어. 나쁜 놈이니까. 하지만은 주인공에게는 감정적인 교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in order to. to 부정사 앞에 또 뭐가 있어? 버프로스 목적격이지. 의미상 주어고, 의미상 주어는 뭐뭐가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요거 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이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가 들어가 있는 거고 in order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비극이나 아니면 불운이 draw out 하기 위해서, draw out 하면 끌어내다라는 표현입니다. draw out, 끌어서 밖으로 꺼내다라는 데 있지.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비극이나 미스포튼, 불운이 감정적인 반응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럼 비유어는 위에서 얘기했던 audience예요. 청중들이야. 청중들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애들이 끌어내기 위해서 그 캐릭터, 그 주인공은 must be, 뭐뭐 해야만 합니다. 자, adjust, 맞춰져야만 합니다. so as to도요, 뭐뭐 하기 위해서야. 이 친구는 뭐뭐 하기 위해서를 잘 쓰네요. 선생님, in order to로 써도 되잖아요. 맞아요. so as 생략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must be adjust. 자, adjust가요 무슨 뜻이었지? adjust라는 단어를 알아야겠는데 adjust가 무슨 뜻이야? 조절하다. 그렇지, 조정하다지. 맞추다라는 표현이야. 어디에 조절하다야. 조정하다, 조절하다. 자, 그러니까는 이 캐릭터는 조정되어야 돼. BPP입니다. 조정되어야 돼.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뭐로써? 자, 인정받아야 돼. 뭐뭐로써? 둘 중 하나로써. either A or B. 자, 한번 적어보죠.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 하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친구든 적이든 친구로서든 아니면 적으로서든, 얘가 뭐뭐로서니까 적으로서든 인정받기 위해서 캐릭터는 조정되어야만 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얘가 빌런이든 얘가 영웅이든 어떻게든 간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절이 돼야 돼. 마찬가지로 likewise는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때는요, 라인은요, 대사가 될 수도 있고요, 가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대사로 하자. between, 친구와 그리고 적 사이에서의 그 라인은, 가사가 하죠, 먼저. 라인은, 이는 불분명합니다. 분명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뭐지? 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감정의 교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친구와 적의 어떤 경계 자체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현실에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제끼고 갑시다. B로 갈게요. 웨더가 나왔죠? 5월과 뒤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 묘사가, 자, 묘사, 포트레이가요, 묘사란 표현입니다. 묘사. 이 묘사가 픽션, 허구적이든 아니면 다큐멘터리든, 다큐멘터리는요 다큐 형식의 이런 표현입니다. 다큐 형식이든 묘사가 다큐 형식이든 아니면은 그 묘사가 허구든 상관없이 우리는 느껴야만 합니다. 그 주인공이 is someone,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우리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이득을 주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느껴야만 하고, 그 주인공은 아니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가치 있는 어떤 동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귀중한 동맹이 되기도 해요. 자, 얼라이가 동맹입니다. 자, 컴패니언 단어 외워보자. 컴패니언 하면요 동료란 표현이고요, 얼라이 하면요 동맹, 같은 편이란 표현입니다. 같은 편이란 표현이고, 자, 이때 후주는요 문법 문제로다가 조금 나왔을 때 뭐냐면 그 행동이 영향을 준다 우리에게인데, 선생님 주어처럼 되는데요. 근데 얘는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로서 이어서 그 사람의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만 하고, 또 뭘 느껴야 되냐면 그 주인공이 또는 그렇게 될 수, 가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귀중한 소중한 동맹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감정을 끌어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정서적 동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편으로 여겨짐. 우리 편으로 여겨질 때 감정적 반응이 일어남. 이렇게 적으세요. 감정적 반응 일어남. 그거를 이제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 한번 해보죠. 폭력적인, 폭력적인 위반적인이라고 할까요? 어떤 폭력적인 영화들은, 폭력적인 액션 영화들은 종종 be filled with 채워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지다라는 표현이죠. 뭐뭐로 채워지니까 수동태로 오고요. 같은 표현으로는요, 뭐뭐로 가득 찬에서 be full of예요. 뭐뭐로 가득 차 있다. dozens of 하게 되면요, 이 dozen이 한 다스 할 때 그거예요. 12개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dozens 하게 되면은 12개가 여러 개 있는 이거 말고 수십에 이렇게 가는 거야. dozens of는 수십에. 수십의 우연한 죽음들, 마이너 캐릭터. 마이너 캐릭터는 이제 주인공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인물들의 우연한 어떤 수십 개의 죽음으로 종종 채워집니다. 액션 영화에서. 그것은 이끌어내요. 들어와서 이끌다 했었죠. 끌어내. 반응을 끌어내. 그리고요, 청중들의 반응을 끌어내는데, 자, 이 단어 어떤 걸 보세요? 이때 위틀이 고등학교 영어에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치, 거의 없는 이지. 거의 없는, 부정이야. 그러니까 청중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끌어내지 않는다요. 이끌어내지 않아. 그러니까 주인공하고 감정이입이 되면 폭력적인 영화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존윅 같은 영화를 보게 되면은 존윅이 막 수십 명을 다 죽는데 사람들을 총 쏠 때마다 어떻게 아파 죽어 어떻게 해갖고 막 슬퍼하거나 그래도 본 적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치? 청중들에서 반응을 거의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가볼게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 캐릭터들은 우리가 감정적 연결이 되지 않은 이 캐릭터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어도 우리는 슬프지 않아. 그건 뭐냐면 맨 위에서 얘기했던 뭐가 없었기 때문이야.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 거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in order to 또 나왔어요. in order to 이거 한 번에 가자. 뭐뭐 하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죽거나 쓰고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청중들은 must be 뭐뭐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invest, 자, 투자되어져야만 합니다. invest가요, 투자하다라는 표현인데, 자, 선생님 invest가 투자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그럼 투자되어져야만 합니다. ed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 이렇게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invested 하면요, 형용사가 몰입되냐. 몰입돼. 그래서 같은 표현 쓰라고 하면요, involved 이렇게 써도 돼요. involved. 뭐뭐에 몰입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몰입되어야만 합니다. 그 캐릭터 속에 뭐로써? 얘가 동맹이든 아니면 적이든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어야지만, 그 몰입이 되어야지만 강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감정적 반응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돼. 감정적 반응은요, 공감 능력이에요. 감정적 반응을 내가 이끌어내고 싶어? 그러면 이거죠. 관계 설정이라고 적으세요. 관계를 좀 어느 정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주제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주제문은요, 자, 관객의 또는 청중의, 관객을 우리는 audience라도 표현했고 viewer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자, 관객의 또는 청중의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려면 주인공과의 정서적 관계가, 이 정서적 관계는 우리 편이고 빌런이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정서적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야. 요거를 또 기억해도. 그래서 예은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왔을 때 청중은 감정적으로 그 동맹 또는 착한 주인공의 감정에 몰입되어야 된다. 그 사람만의 감정에 몰입되어야 된다. 그럼 틀린 거야. 왜냐면은 봐봐, 동맹이든 우리 편이든 적이든 캐릭터 속에 몰입이 되려면 적이든 동맹이든 우리가 감정적으로다가 뭐 해야 돼? 이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개 다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요, 요 정도 보고요. 이 문제 선생님이 볼 때 2번만 좀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되게 괜찮은 문제긴 합니다. 일치, 불일치나 주제문으로 고르기가 굉장히 좋으니까는 요것도 괜찮습니다. 문제 좋아요. 그래서 3번, 2번이 2번이 답이죠. 얘는 상관이 없겠어요. 2번이 답입니다. 진짜로 이제 답을 좀 모르는데, 이 순서 맞추기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저번에 가르쳐줬듯이, 첫 번째 이제 제시된 글에서 핵심 소재를 우리가 파악하고, 글을 예측하는 방향, 어떤 글이 나올 거라 예측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디부터 읽었어요? B부터 읽어서, 얘가 B에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연결이 안 되면 C로 연결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A부터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Let's assume. 자, assume 하면요, 생각해보자, 가정해보자, 추정해보자. assume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다, 가정하다 라는 표현인데, 자, 이때는요, 가정하다 뒤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빼기 표시를 할 거야. 뭐냐면, 이 생각은 반박되어질 거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알겠죠? 자, 뭐뭐 해보자 라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자. 그 상황을 먼저 주고 있어서 소재가 분명히 나옵니다. 알겠죠? at least, 적어도, 우리 알고 있죠? 적어도 몇몇 동물들은요, be capable of, 오, 좋았죠? be capable of 하게 되면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of가 전치사라서요, 이렇게 ing 형태로 옵니다. be able to랑 똑같아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be able to think, 이렇게 바꾸는 거야. ing가 지금 없죠. 그래서 몇몇 동물들이 적어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despite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 despite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라서 시험 문제 혹시 나오게 되면은 항상 구분되는 게 이 while을 쓸래 아니면은 despite를 쓸래 이런 거 물어봅니다. 잠깐만. while을 쓰지 말고 do 쓰자. although 쓸래 아니면은 despite 쓸래 물어봅니다.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라서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지만 despite 다음에는요,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어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했어? 없음, 결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명사로 끝났지, 동명사로 썼기 때문에 despite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없음을 해서 명사로 판단했으니까는 despite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는 이렇게 치고요. 자, 그러면 적어도 몇몇 동물들은 생각할 수 있어. 언어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됐어? 그럼 지금의 이제 핵심 소재는 뭐냐면, 언어는 없지만 뭐 할 수 있다? 강아지들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보자. B로 갈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것이 뭔데? 더 읽어볼까요? 그 원리 속에서 그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럼 B가 이어지진 않을 거야. C로 가자. 이것은 반드시, 자, necessary라면요, 필수적으로 아직도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꼭 외우세요. necessary는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아지들이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개념을요. 컨셉이 개념이죠. possess는요, 소유하다라는 표현이야.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have 정도의 느낌인데 고등학교 때 possess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for some, 어떤 형태로다가 생각들의 그 형태, 왜냐하면으로 가자. 얘는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냐면, 그 생각의 몇몇 형태들은 아마도 non-conception일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걸 쓰거든요. non-conceptual, 비개념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개념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야.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동물들 중에서요, 요 예시로다가 누굴 얘기하냐면요, 다람쥐를 얘기한 거야. 다람쥐.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다람쥐는 걔는요, 어떤 다람쥐냐면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야. 어떻게 get from 나올까요? 가지로부터. 브런치는 이제 가지로부터? 뭔 가지?
나뭇가지. 아, 나뭇가지야 그냥? 그러니까 어떤 그 나뭇가지로부터 어떻게 그녀가 나와야 될지를 계획하고 있는 이 한 다람쥐는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아, 다람쥐를 생각해보자 이렇게 끝나자. 그리고 그녀는 현재 standing 서 있어요. onto a branch. 아, 가지에 서 있는 애예요. 어디로부터? 나무. 앞에 있는 나무로부터의 가지에 서 있는 그녀가 한 가지로부터 그 가지로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요 나무 이렇게 있고 요 나무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거를 계획하고 있는 그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보자 이렇게 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를 그녀라고 표현했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 B로 가는 게 맞겠네.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가지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는 다람쥐를 생각해 보는데 그녀는 현재 서 있어. 어디에 서 있냐면요. 한 가지 위에 서 있어요. 그 나무로부터의 앞에 있는 나무로부터의 가지에 서 있어서 여기로부터 어떻게 다른 나무까지로 가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다람쥐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면 this가 가리키는 거는 그럼 뭐냐면요. 요거죠. how to get brunch죠. 이거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in principle, 원칙적으로는 그녀는 doesn't need, 필요하진 않아요. 어떤 가지에 대한 가지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 노월 또는 또 이것도 아니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노가 들어갔어요. 또는 이것도 아니에요. 그 나무의 개념도 필요하고 있지 않아요. 아, 한 가지에서 다른 가지로 이렇게 뛰어넘는 건데 그래서 가지에 대한 또는 나무에 대한 개념 자체를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요 좀 잘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보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문제입니다. 내가 여기를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문제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다지. 가지의 개념과 나무의 개념이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이것을 넘어갈 때 가지도 알아야 되고 나무의 개념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반드시 개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죠? 자, 이것은 아마도 be enough니까는 충분할 수 있어요. 뭐 할 정도로? 가질 정도로. 누가? 그녀가. 투부정사 앞에서는 의미상 주어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오늘 의미상 주어가 많이 나오네요. 이것은 아마도 충분할 겁니다. 그녀가 가지는 것은 충분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충분할 겁니다.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다가. To make a mental map. 만들기 위해서요. 만드는 것인데 위해서라고 할까? 것으랄까?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것. 이렇게 하자. 동격으로 봅시다.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야. of tree,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고 그 나무는 그녀가 상상할 수 있고 그리고 try out 하면요 시도하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길들을 시도하다. 아, 그녀가 상상할 수 있고 다른 루트를 시도하는 그 나무의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능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개념은 없어도 돼. 아까 없어도 필요하지 않다니까 개념은 없어도 돼. 개념은 없어도 돼. 근데 충분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나무에서 이 나무로 가는 상상하고 다른 나무의 루트, 길들을 시도해 보는 거니까 지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요. 공간 지각 능력이라고 하자. 그 공간 지각 능력만 있어도 충분해. 그것만 있어도 문제 해결이 가능해.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느낌입니다. 글이 조금 어렵죠. A로 갈게요. 이것은 doesn't imply가요 함축하다라는 표현이고 의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imply가요 의미하다, 함축하고 내포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면 됩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람쥐들이 결여되어 있다고, 개념들이 없다라고, 개념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단지 뭐뭐입니다. 그들은 필요치 않아. 그들을 개념을 필요치 하지 않아요. 컨셉들을요.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의 생각의 형태. 구체적인 생각의 형태라는 얘기는 결국 길을 찾아가는 어떤 루트를 상상하는 것을 위해서 꼭 개념을 필요로 한 것은 아닙니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하지만 투부정사 앞에 있으니까 또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게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 어떤 한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have to show, 보여줘야 됩니다. not just는요, not only랑 똑같은 거야. not only랑 똑같은 거예요. 뒤에는요, 분명히 버돌소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데 그녀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만 하고, 그리고 그녀는 has, 특별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개념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구체적인 사고의 구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동물들이 개념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요, 여기 밑에서,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인데? 내가 잘못 적었나? 자. 그럼 만약에 동물들이 개념이 없다라고 할 거면, 다른 문제다라고 해서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주제문을 적어볼게요. 적을게요. 동물의 사고는 개념을 수반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고 능력과,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과 개념이 있냐 없냐 보유는 별개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글을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CBA니까 답은 5번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요, 이건 조금 어려웠었어요. 자, 어려웠었고요. 이걸 풀 때는 글을 이어가면서 B부터 C부터 이렇게 읽어가면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데? 36번. 한 번 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또 이거 다음에 그 문법 문제 할 때도 한 번 더 보게 될 테니까는 한 번 더 해볼게요. 선생님이 좀, 이거야.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 꼭 가지에 대한 개념, 나무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경로를 공간지각 능력, 이렇게 가면 되겠지 해서 공간지각 능력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고는 해. 근데 그 사고에 항상 개념이 수반돼서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 정도로 한번 보고요. 자, 37번 가볼게요. 37번 문제는요, 좀 철학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과학 생명 쪽의 글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걸 알아야 되는데, 카틸레이즈, 이게요, 연골이래요. 연골이 뭔지 알지, 그지? 그럼 핵심 소재는 나왔어. 우리는 연골에 대해서 할 거야. 연골이 뭔지 알지? 여기 무릎 연골, 도가니. 가보자. 연골은 is, 극도로, 자, extremely 하게 되면요, extreme, 얘가 극단적인이란 표현이야. 극단적으로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한 기능에 중요한데, 누구의 건강? 조인트가 관절입니다. 관절의 건강적인 기능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연골은요, 관절의 건강에 중요해요. 특별히 만약에 그 관절이 품고 있다면, 이 베어가요, 품다라는 표현입니다. 곰이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를 품다고.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한 번에 외워. bear weight. 그러면 얘는 체중을 품다니까는 체중을 싣다 이렇게 외우자. 체중을 싣다 이렇게 쓰는 거니? 체중을 지탱하다. 체중을 지탱한다면 정말로 중요해요. like your knee, 너의 무릎처럼. 연골의 무릎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B부터 읽어볼게요. 그 관절은 너의 left knee, 왼쪽에 있는 그 관절은 then, 그리고 나서 drink, 마십니다. drink in 합니다. 잠깐만, 갑자기 drink in이 나왔어? 뭔 소리지?
드링크 인 하게 되면은 여기도 흡수하다라고 할까요? 빨아들이다라고 할까요?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드링크 인을요, 빨아들이라고 해석할게요. 드링크 인. 흡수하다 또는 빨아들이다. 그리고 나서요, 빨아들이는데 이거 뭐야? synovial fluent, 윤활액을 빨아들입니다. in much the same.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the same way 하면요, 같은 방식으로 하는 표현이야. in the same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much니까는 아주 많이 같은 방식으로. that 어떤 방식이냐면 스폰지가 빨아들이다죠. suck in. 얘가 썩이 빨아들이다야. of liquid 액체를 빨아들여. 그들이 놓여졌을 때 water에. 자, 요것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얘는요 과거분사 pp입니다. 그래서요 put을 쓸래 putting 쓸래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물속에 놨을 때, 놓여졌을 때니까는 put에서 pp를 골라야 되는 거지 ing 쓰면 틀립니다. 이거 문법 문제로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놓여졌을 때 스펀지가 액체를 빨아들이는 것과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왼쪽에 있는 무릎 속에 그 연골이 윤활액을 빨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드링크 인은요 결국 위에서 얘기했던 썩하고 지금 아주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레프트 네가 갑자기 어떤 상황이 주어졌는데 일단 B가 처음으로 이어지진 않아. 한번 가볼게. 계속. 여러분들은요 take step, 그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take step 조치죠. 또 다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요 전달합니다. 트랜스퍼가요 전달하다야. 트랜스퍼 전달하다야. 그 무게를요 다시 너의 왼쪽 다리로 전달합니다. 아, 네가 그 다음 걸음을 가면, 여기서 조치를 취하다가 아니라 다음 발걸음을 떼었을 때 그 무게를 다시 너의 왼쪽 다리에다가 해요. 많은 그 액체의 많은 액체가 스퀴즈 짜서 나옵니다. 그 어디를 나와? 연골 밖으로 나옵니다. 아웃오브가 뭐뭐 밖으로라는 표현이니까요. 연골 밖으로 짜서 나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왼쪽 다리 이런 건 나왔는데 처음부터 나오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자, 그러면 C로 한번 가볼게요. 상상해보자. 여기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다. 이거 C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상상해봐. 그 순간을 상상해봐. 어떤 순간이냐면 너가요 look into,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부에 워킹, 작동, 너의 왼쪽 무릎의 어떤 내부의 작용을 조사하는 순간을 한번 상상해봐. as 뭐뭐 할 때, walk down, 걸어서 내려올 때, 그 길을 네가 걸어서 내려올 때 내부의 작동을, 그래서요 inner working은요 그건 내부의 작동 요 정도로만 해석해도 될 것 같아. 네가 길을 걸어 내려올 때 내부의 작동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런 표현이야. 내부의 작동을 들여다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 네가 shift 하면요 바꾸다 옮기다라는 표현이야. 너의 무게를 너의 왼쪽 다리에서 너의 오른쪽으로 옮길 때, 너의 무게를 옮길 때 shift가요 옮기다 바꾸다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무게를 왼쪽 다리로부터 from 동그라미 어디로 바꿨어요? 너의 오른쪽 다리로 바꿨을 때 그 압력은, 왼쪽의 무릎에 있는 그 압력은 압력이 뭐합니다? 방출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무게가 가 있었는데 오른쪽 다리로 옮기게 되면 오른쪽 다리로 압력이 가게 되니까 왼쪽 다리는 뭐가 되는 거야? 릴리즈드 되어진다는 거죠. 릴리즈는요 뭐다? 풀다, 해제하다라는 표현이니까 방출됩니다. 그 너의 왼쪽의 물은요 그렇게요 윤활유를 그때 흡수를 해. 누가 흡수하는 것처럼? 스펀지가 흡수하는 것처럼. 그리고 네가 그 다음 발걸음을 뛰잖아. 그러면 이 무게를 오른쪽 다리에 있던 그 무게를요 다시 너의 왼쪽 다리로 넣어. 그 많은 액체가 그리고 짜져. 연골로 짜져. 무슨 말인지 이랬지. 이러한 스퀴징은 됐네. 여기서 짜진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러한 스퀴즈가 짜다야. 조인트 액체의 그 스퀴즈는요. 이거를 한 단어로 뭐로 하지? 다른 말로 하면 그 스퀴즈를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짜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안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요 배출이라고 했어요. 짜서 나오는 거 배출 정도로 해볼까요? 그 연골 액체의 배출은 어디로 배출?
안으로 들어온 거는요 흡수가 될 테고 스퀴즈 아웃은 배출. 그럼 이렇게 하자. 스퀴즈 인투는요 뭐라고 하는 거야? 흡수, 윤활에게 흡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스퀴즈 아웃 하게 되면은 얘는 묶여주면은 얘는요 배출로 해석하자. 배출. 그 연골의 액이, 연골액이라고 할게요. 연골액이 안으로 들어오고 흡수하고 그리고 배출되는 거야. 연골로부터 배출이 되고 연골 속으로 흡수되는 이것은 도와주는데, 자 헬프에 별표 칠게요. 이것이 반응하도록 도와줍니다. 사역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로 왔어요. 자, 그럼 볼게요. respond to 하게 되면 어디에 A에 이렇게 하자. A에, 얘가 A로 해석이 돼요. A에 반응하다야. 그 off and on. 자, off and on 하면요 간헐적인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간헐적인. 오케이? 그러니까 on, off and on 하면요 간헐적인 그 압력에 반응합니다. working, 걸음에 뭐 없이 breaking under the pressure. 아, 그 압력 아래에서 쉬지 않고, 브레이크는 이제 쉬다 깨트리다니까, 그 압력 아래에서 쉬지 않고서도 걸음의 그 압력, 간헐적인 압력에 반응합니다. 걸으면서 쉬지 않고도 얘가 그 액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이제 걸음을 걸을 때, 걸음을 걸을 때, 연골이 체중이 이동하면서 그 연골 속으로 액체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을 과학적인 걸로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이거는 BAC네요. CBA네요. CBA. 이것도 5번이네요. 5번이 나왔네. 한번 볼게. 그럼 이거 적어보자. 연골은 체중 이동 중,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체중 이동 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걸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걸을 때 관절의 압력에 적응해서 건강을 유지함. 이렇게 선생님이 적었는데 관절의 압력을 적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off and on, 간헐적인 압력에 적응한다는 얘기야. 간헐적인 압력에 적응해서 관절의 건강을 유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자, 이 글은요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단어를 조금 더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단어들은 크게 없습니다. 없어요. 옮기다 됐고, 스펀지 됐고, 꽉업 됐고. 자, 요 단어를 선생님이 안 했는데 아까 그 플루이드라는 단어가 있었었죠. 플루이드가요 액체라는 표현이에요. 액체. 얘가 액체라는 표현입니다. 액체. 그래서 서비니얼 액체는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는 거 됐고,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기전은 뭐냐면, 만약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이 문장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연골액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골액이 밖으로 나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어요. 38번으로 갈게요. 해보죠. 38번 문제 주어진 글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은 이제 삽입 문제인데요. 이 문제 제시된 글을 1번이나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알맞은 곳에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풀 때요, 요거부터 보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읽고 나서 어디쯤 들어갈 건지를 니네들이 좀 예측하면서 글을 보면은 조금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피아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피아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철학가입니다. 철학가. 한번 볼게. 피아제는 놨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을, 자, 양이죠. 똑같은 양의 물을 into 어디에 두었냐면 두 개의 다른 물잔에다가 놓았습니다. 그 키가 크고 좁은 글래스에다 놨고요. 이제 이렇게 하는 이제 물병에다가요, 물을 이렇게 채워서 넣고요.
요런 물잔에다가, 그리고 와이드 글래스에다 넣었어요. 요런 글래스야. 요런 글래스에다가 물잔을 이렇게 놨고,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이들에게 to compare,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그 물잔들을요, 비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에스크 5형식 동사고요. 역시 이제 투부정사 형태로 나와서 목적보가요. 이게 투부정사 형태로 나왔죠. 뭐뭐 해달라고 물어보다 말고 요청하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요청했습니다. 자, 같은 양의 물이야. 여기 양은 똑같아요. 양은 똑같은데 요런 잔에다가 지금 넣은 겁니다. 하나는 길고 좁은 컵에다 넣고 하나는 넓은 컵에다 넣고, 그래서 이제 두 컵을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요. 이제 여기 읽을게. 피아제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이들의 그 이해는 모럴러티에 대한 이해는요. 이 단어가 중요하죠. 모럴러티는요. 얘가 도덕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요거구만. 이제 선생님 이거 뭔지 알아요. 도덕성이라는 표현입니다. 도덕성. 그 도덕성의 이해는 is like 비슷해요. 자, is like, be like, 비동사 다음에 like 나면요. 비슷하다 이렇게 하면 돼. 마찬가지다, 비슷하다. 그들의 이해랑 비슷한데 이러한 물잔의 이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잔 실험을 했고 그 물잔 실험의 결과가 아이들의 도덕성에 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 나왔으니까 이 글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 어디선가 하나는 물잔 실험이 끝난 다음에 나오겠네. 물잔 실험이 끝나면 나오겠는데 선생님 그거 안 읽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물잔 갖고 놀아요?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 왜냐면 여기까지도 아직도 물을 붓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 요거 5번 같은데? 한번 보죠. 그냥 대충 봤어요. 그냥 안 읽고서는 그냥 아이들이 나오는 것만 봤어. 물잔이 어디서 끝나는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 물잔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can say, 말할 수 없어. 이것이, 자, innate 좋은 단어입니다. 타고난이라는 표현은요, 뭐냐면은 본성이란 표현이야. 본성에. 타고난. 어떤 학습된 게 아니야. 이거는 본성인 거고, 아니면 아이들이 배우는데 이것을 직접 누구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운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는 것은, 이시 가리키는 건 도덕성이야. 도덕성은 본질적이고 본성, 타고나는 게 아니고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어. 아니다라는 얘기네. 자, 갈게. 아이들은 younger than 6살에서 7살인 이 아이들은요, 보통 말합니다. 그 키가 큰 네로 글래스가 이제 홀드 잡고 있어.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수위가, 레벨은 이제 수위 정도로 볼게요. 물의 높이가 is higher,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잡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figure out, 생각해냈습니다. come up with, 생각해냈습니다. 고안해냈습니다. 그 볼륨의 컨버세이션은요. 자, 얘가 컨버세이션이 이게 컨버세이션이 아니라 컨저베이션이죠. 보존이죠, 보존. 요게 핵심 단어입니다. 컨저베이션. 컨저브가 보존하다는 표현이고요. 얘가 컨저베이션이면요, 보존이란 표현이에요. 보존. 마음이 급하니까 선생님이 글을 좀 빨리 쓰네요. 자,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생각해냈는데 볼륨, 양의, 이거죠. 볼륨은 양이고 부피입니다. 그 부피의 보존을 생각해냈어요. 그들 스스로. 뭐 함으로써?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뭐뭐 함으로써? playing with cup or water. 물컵을 가지고 놈으로써, 장난함으로써, 단지 장난함으로써 스스로 그 양의 보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물컵을 갖고 노는 것만으로 스스로 혼자서 부피의 개념에 대해서, 부피의 보존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이건 핵심은 뭐냐면 놀이를 통해, 이렇게 적어. 놀이를 통해 스스로 학습.
이게 왜 중요한 거냐 하면요. 여기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고 스스로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배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자기 그 컨스트럭트가 구조하다 만들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하지? 오히려 이것은 스스로 구성된 겁니다. 아이들이 뭐 할 때? 놀 때. 다른 아이들과 놀 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3번도 괜찮은데? 배우는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 있다. 오히려 이것은요, 아이들과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3번에 들어가겠네요. 3번이 답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어른들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구성되어는 거야. 언제? 아이들하고 놀 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Taking turn into game. 자, in game. turn in. taking turns. 가져가는 것은 여기서 가져가다라고 해야 되나? taking turns를 그냥 한 번에 이걸 보자. 그럼 번갈아 하기 이렇게 하자. 번갈아 하기. 그 게임 속에서 번갈아 하는 것은 is like 뭐뭐랑 비슷해? 물을 붓는 것과 비슷해. 다시. 그리고 다시. back and forth니까 앞뒤로야. 글래스 사이에서 순서를 바꿔서 넣는 것 같아. 친구들하고 놀 때 네 차례야. 아니야 내 차례야. 게임에서 이렇게 차례를 번갈아 하는 것은 물을요. 그 글래스에다가 여기저기 이렇게 넣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야. 일단 그 아이가 have reached 도달했어. 5살에서 6살의 나이에 도달했을 때 reach 도달하다. 도달하면 그러면 그 플레잉 게임하는 것은 그리고 working things out together 밖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은 will help 도와줄 건데 그들이 배우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 공정함에 대해서. 오호. 훨씬 더. 자, 이때 far는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 거죠. 비교급 강조.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급 강조, much라든지, still이라든지, even이라든지, far. 그리고 얼라시. 이렇게 비교급 앞에 있으면 얘네들은요,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정함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뭐보다? 어른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보다는 이때는요 가르치는 것 말고 가르침이라고 하자. 어른들로부터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정함에 대해서 배운다는 얘기는 이 공정함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도덕성을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이렇게 노는 것과 비슷하는 얘기야. 물이 얼만큼 있지를 갖고선 지대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양이네 스스로 깨닫는 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것처럼 아이들이 지들끼리 놀면서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럼 도덕성이라는 거는 요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본질적이고 그러니까 타고난 게 아니야. 그리고 본능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스스로 구성된다라고 하니까는 답은 3번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지 답이 맞습니다. 이거 3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제를 제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이렇게 적자. 제목은 자, 피아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의 도덕성 자체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또는 어른들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이들과 놀면서 자발적으로 도덕적인 개념을 형성한다. 스스로 깨닫는다. 그게 놀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제문은 뭐냐면 도덕적 개념은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도덕적 개념이. 도덕적 개념은 아이들이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여기서는 놀이라고 했지만 뭐 상호작용 정도로 봐도 됩니다. 또래 아이와의 놀이 또는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형성 어른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아님 그리고 본능적인 것도 아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덕성의 판단을 기르는 것은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어른들도 배우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가면서 공정함에 대해서 배우는 스스로 형성하고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였었습니다. 알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